작년 10월부터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 선택급식 이런 걸 했는데 울산이 처음 한 건 아닌데 이제 울산이 좀 전면적으로 시행한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사실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우리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뭐 먹는 거는 또 자기 권리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이래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부터 영양사분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왔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실 뭐 학생들 비만이나 아토피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고 또 동물 복지라든지 뭐 생명 존중 이런 거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전면적으로 좀 하게 됐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갖 생활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데 그 중에서도 식생활 부분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이제 채식인데 의대에서 2014년도에 이미 나왔었어요. 충분히 갖추어진 식무식 식단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임신 수육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는 당장 닥친 거고 기후위기는 체감을 좀 못하죠. 사람들이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이제 많이 심각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파나 산불이나 얼마 전에도 보니까 텍사스 거기 완전히 도시가 꽁꽁 얼었잖아요. 이상 기온들 보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바꾸는 건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오랫동안 익숙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일 먹는 게 급식이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육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비중도 높고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후위기 교육을 한 다음에 채식을 고민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이 이제 학교에서 선택급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 그동안 계속 도시락을 사와가지고 혼자서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래가 선택급식 하는 첫날에 저한테 SNS가 왔더라고요. 학교에서 같이 밥 먹을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소수 학생이지만 자기 권리를 그렇게 챙겨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원래는 자기 학교 한 명이었는데 지금 6명으로 채식급식 하나 늘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이 있고, 당장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 가치 지향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제가 채식급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 울산이 전체를 보면 굉장히 넓어요. 서울시 면적의 1.6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곽에는 그 군 단위들이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학교 텃밭을 좀 가꾸고 우리가 또 예산을 지원해서 올해는 한 42개 학교.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빗물 저장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옥상에서 빗물을 받아서 내려오는 관을 저기 물탱크에 연결을 하여서 빗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에 저장된 빗물 그리고 수돗물을 이용해서 아침에 15분 정도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수확한 작물들은 학생들이 직접 포장도 하고 그리고 홍보 활동을 펼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판매를 진행하였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판매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에듀박스라는 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에듀박스는 무인 택배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저희가 물품을 보관하면 바코드나 특정 번호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번호를 입력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금은 월드비전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이들이 자연과 친구 되는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정원에 들어와서 직접 꽃도 그리고 꽃 사진도 찍고 또 꽃이도 찍고 이렇게 꽃과 함께 하는 인성교육과 생태교육, 예술교육을 하는 특성화 학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이들이 다 하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솔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단 밖에서 아이들이 그 자연과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단 안에 들어와서 꽃과 나무와 농작물과 곤충과 나비와 이렇게 직접 보면서
또 이름도 알고 대화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거리에 원래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교육감 되기 전부터 급식 운동도 했고 해서 먹거리에 관심 많은데 이제 또 먹거리가 텃밭하고도 연결되잖아요. 대한학교들이 이제 텃밭에서 나온 그 농산물 가지고 자기 그 급식을 하고 그런 게 참 좋았고 또 이제 친환경 급식을 우리도 하고 있거든요. 인근에 이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자기 그 급식 식단에 오르는 농산물 있잖아요. 그 식재료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서 재배하는지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학교 텃밭은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좀 더 확대를 하면 친환경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해서 그 농가 일손도 돕고 거기서 생산한 게 이제 우리 급식 식단에 오른다는 걸 좀 교육하고 그런 과정들도 사실 좀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청소년 기후행동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대책을 요구하는 걸 보내왔어요. 앞으로 석탄 발전에 투자하는 그 금융기관에는 금고를 선정하지 말라는 게 이제 와서 거기 동참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동참한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올해 생태 교육 대전환을 내걸고 몇 가지 실천을 하는데 이렇게 온 학생들이 다 모여서 실천을 해도 화석 연료 사용하는 그 석탄 발전소 하나 지으면 그거 다 무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제도적인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강제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 안 줄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지금 계속 짓거든요.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온 국민들이 정말 이 에너지 제로 또 탈석탄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한편에서 벌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공공기관의 금고 지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탈석탄을 조건으로 내걸면 지금 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언제 이제 그만두겠다든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대응의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 반영하는 점수가 100점 만점에 4점입니다. 서울이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1점, 최고 많은 데가 2점인데 이제 4점이 되니까 그게 굉장히 점수가 큰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융기관들을 지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죠. 에너지사 연산이라 해서 실천 활동할 걸 좀 재미있게 표현했거든요. 친환경 더하고 일회용품 빼고 업사이클링 곱하고 분리수거 나누기 이렇게 해서 4연산으로 이제 표시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리고 있습니다.